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공화당 인사들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방어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이르는 강력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되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며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최근 7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이달 들어 6.9% 내리며 69,800원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렇다 할 호재는 없습니다. 호재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악재들이나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고요. 오늘 상승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 반발 매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없고요. 일단 명절 대목 전이긴 한데 심리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 이후엔 좀 나아질까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해서 운영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추석 전에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돼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에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잠시 뒤에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이 시간 현재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셀트리온과 LG전자, KB금융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넥스, 알소포트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나텍, 동진세미캠, 유니티스트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종목들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좀 시장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의 좀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게임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이들 섹터의 좀 상승과 함께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거래 대금이 좀 부진한 가운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펼쳤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좀 순매수로 좀 전환하면서 코스피 시장도 좀 5천 원 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일도 이 거래일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빅 주식, 즉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러한 주도주들의 좀 가격 부담이 좀 증가하면서 이들 섹터 내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어지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점에서 좀 향후 좀 추가적인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좀 매도해야지만이
다음 주 추석 연휴 전, 즉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식을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 지금 현금화 매도 물량 추세는 좀 일단락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좀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좀 지수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어 관련주들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들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반등이 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네. 실적도 뭐 기대가 좀 된다고 하고요. 최근 흐름 어떤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타이어 관련주들 쉽게 보면은 어떻게 자동차 쪽과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에 대한 동향도 자동차의 흐름들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차와 비슷한 이제 한국타이어앤테크, 잘 알려진 한국타이어 쪽이죠. 게다가 넥센타이어 주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제 현대차의 주가와 함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쪽은 한국타이어앤테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가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가 좀 더 나와서 주가가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대차와 동행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가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가 현대차를 따라가는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타이어 업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안 팔린 차에 대비해서 하반기는 그래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를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업황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자동차 산업협회 자료를 보게 되면 4월달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나라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유럽 시장 거의 초토화가 됐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는 기본이고 80-90% 가까이 하락한 모습들 쪽에서 인도는 한 대도 안 팔렸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다가 5월달을 지나가면서 6월달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7월달은 이제 만연하게 회복세가 들어오는 기점으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망했다. 근데 하반기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뚜렷하게 보여진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하반기 회복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의 흐름들과 연관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란데 무게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쪽의 타이어는 아무래도 또 원자재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서는 천연 고무화 그리고 합성 고무의 어떤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가다가 일단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원자료 가격이 반등한다는 얘기는 업황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수요가 회복되니까 이 원자재도 많이 쓰겠다. 양관점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최근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제 고무 가격이 반등하면서 점진적인 원가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제품 가격도 올려야 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는지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또 수출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약간 또 흔들리는 수익성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출량 자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성만 가지고 따지지는 못한다라는 관점들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전기차와 타이어의 관계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자동차는 저희가 보통 쓰는 바퀴 4개, 예비 타이어까지 1개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타이어를 그대로 전기차에 쓰는 게 안 맞답니다. 맞지 않고 새롭게 전기차용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보통 전기차 이번에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3 플레이드인가요? 이 모델 보게 되면 기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로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m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나 빠른 전기차가 빠르다는 얘기에 반증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마모나 충격도 더 기존 내연기관보다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잘 흡수하는 그 측면들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기존의 타이어보다 바퀴가 살짝 크고요. 이 폭이 좀 적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비교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높은 내구성이 필요한데 이 전기 모터 작동과 동시에 토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제로백이 뭐 2, 3초밖에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마모가 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높아야 되고요. 게다가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면 또 빨리 마모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폭이 좁은데 일단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제약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한 폭을 보여준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소음 설계가 필요한데요. 이 저소음 설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실내가 정숙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외부 소음들이 더 많이 느껴지겠죠.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흡입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흡음재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 기존의 타이어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어떤 들어가는 소재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타이어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상장되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라든가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의 동향을 보게 되면 뭐 각각의 이슈는 하나씩 있습니다.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넥센 타이어는 이번에 미국의 스타트업 카누죠. 이쪽에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는 아직까지 중국에 인수된 뒤에 공급과 관련된 어떤 정상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일단 실적 회복세에 무게를 두면서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4분기에 미국에서 반덤핑 과세에 관련돼서 이제 조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가 돼서 큰 무리가 없어야 그나마 수사를 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예비 판정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흐름들을 지켜보시되 그래도 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 첨단 소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타이어 코드나 타이어 보강제 매출이 거의 매출의 주력인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가 높은 수익성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된 보강제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게다가 개발 중인 신소재 관련해서 탄소 섬유가 얘기되고 있는데 수소차의 탱크에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면은 이를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것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도 쉽진 않아 보여요. 이게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나서 배터리 관련주는 이렇게 하락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보다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기대감을 너무 안고 움직였다는 것 쪽에서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정도 매출은 안 나오는데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괴리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시장의 주된 섹터고 앞으로에 대한 열린 성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흔들리게 됐을 때도 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은 지금 또 시장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보통 자율주행하게 되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인지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지금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를 확인할 뭐 레이더나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센서 같은 게 필요하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러면 이 수집된 정보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장 자율주행차에서 중요한 거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 반도체의 능력들을 종합해서 나올 수 있는 AI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판단이 섰으면 차가 쓸지 갈지 또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단계가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차가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공공운송수단, 즉 뭐 기차부터 뭐 버스 그리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으로 주행하는 구간을 운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대한 대변혁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차가 막힌다. 그러면은 다 이를 또 인지해서
자동적으로 안 막히는 쪽으로 다 보내겠죠. 이런 흐름이라든가 유통 쪽에서도 당연히 물류와 관련된 쪽에 효율화가 나올 거고요. 게다가 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차 안에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뭐 오락거리가 있어야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이제 차 유지비가 감소됩니다. 즉 차 사고가 많이 줄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은 일단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하면서 한 2030년도부터는 거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한 15년 뒤에는 뭐 1,000만 대 이상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자율주행 레벨별 구분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지금 테슬라가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하게 되면 4단계쯤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현재 출시가 되는 게 한 2단계 정도. 즉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차선 이탈 방지 서비스, 뭐 ADAS 이런 쪽도 같이 포함시키게 되면 2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3단계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테슬라는 4단계인 이 완전 자율주행, 즉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차가 알아서 갑니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한 달 내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요. 일단 나와 봐야 알겠죠. 또 출시 일정을 연기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기술과 함께 또 엔비디아 또 만만치 않게 따라오고 있죠. 게다가 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나 포드의 크루즈 이런 쪽이 가장 선두 그룹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바이두 쪽도 중국 쪽이죠. 이쪽도 충분히 반열에 올라섰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약간 못 미치게 이제 현대차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현대차도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은 아이오닉이 도심 4km 정도를 레벨 4 단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음성 명령으로 즉 출발해 그럼 차가 가고 뭐 시동 걸어 그러면 시동이 걸리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왔다고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만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개발한 첫 센서가 장착된 자동차, 이 자율주행차가 제네시스 쪽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이제 한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또한 12월 달이면은 판교에 12인승 무인주행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빠르게 다가온다는 쪽에서 이제 기술에 대한 진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 종목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뭐 더 미동이라든가 모트렉스,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ADAS 관련된 종목 아니면 블랙박스 종목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종목은 아닌 관점들이 높죠. 게다가 영상 반도체 관련된 기록하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적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변화가 없는데 올해 주가만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자율주행 관련돼서 직접적인 국내 수혜주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이 아무래도 제한적인 시간이 있죠. 가장 자율주행의 핵심은 관련된 소프트웨어고 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또 AI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들어가는 부품 가지고 레이더가 들어간다, 뭐 카메라 렌즈가 들어간다 이거 가지고 정확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관련돼서 수익성도 한계를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관련주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접근을 하시되 완성차들이 상용화를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변화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종목은 만도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관련된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빠르게 진입한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상반기 실적인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들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뉴스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배터리데이가 지나가긴 했는데 계속 충격파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내용부터 살짝. 예. 네,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은 3월 저점 이후로부터 최고점 권역을 도달한 이후에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와 어떤 빌미를 계기로서 이 차익 실현을 터뜨리느냐,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타격으로, 시장의 여파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도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뭐 기대만큼 큰 혁신도 없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는데요. 기가팩토리에서 테라팩토리로 이제 전환하겠다. 배터리 셀 단가를 낮추고 결국엔 내연기관 자동차만큼의 가격으로 차량을 공급하겠다라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크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 부분으로 다가갑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3년 후부터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배터리 셀 단가를 낮추고 절반으로 낮춘 단가를 인해서 차량의 가격까지 낮춰져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공급합니다라기보다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2022년, 2023년부터 배터리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통형 셀 디자인이 나왔고 직경과 높이를 확대하고 에너지가 5배 늘어나고 주행거리가 16배, 출력이 6배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고속 충전 시 배터리의 발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은 이번에 최고의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올 것인가, 테슬라가 중국의 CATL과 함께 합작한 배터리,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나 하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체는 아직 없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는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부분, 알루미늄까지 늘려나간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테슬라와 CATL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코발트 없이 니켈만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하지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다라는 한계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하고 상세한 설명은 있었지만 아직 현실화된 부분은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락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 배터리의 용량이 혁신적으로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애플의 혁신 같은 부분을 우리는 기다렸던 건데 없었다. 그래서 그렇죠. 주가는 급락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 배터리는 그럼 뭐가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번에 뭐 발표를 통해서. 지금 기가팩토리에서 테라팩토리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배터리의 용량은 늘어나고 효율은 늘어나고 성능도 좋아지지만 결국엔 차량에서 차지하는 배터리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배터리를 공정을 단순화해서 대량 생산했을 때 배터리 가격, 셀 가격, 차량 가격까지 낮춰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연기관차를 앞지르는 성능과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더 좋고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저렴한 그런 차량을 생산함으로써 이 시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2023년, 2030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혁신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배터리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김민수 대표와 이미 네. 1단계부터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콜라가 이제 얘기가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는 뭐 니콜라는 해명이고 네. 그리고 힌덴버그는 이 힌덴버그는 더 있다. 추가 폭로할 게 더 남아 있다. 계속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니콜라는 연일 폭락인 거죠. 기술적 네, 반등 이후에 그렇습니다. 폭락, 반등 이후에 폭락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직접 투자를 그렇죠. 했다라는 니콜라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있고요. 근데 네. 특히 하나솔루션 투자자분들께서 제 주변에도 연락 와서 이거 어떻게 네. 되는 거야 물어보긴 해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이 예. 숍 보고서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아마추어틱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만 해도
JP모건 같은 경우에 악의적인 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엔 당장의 기자회견을 소집해서 해명을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와 확증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니콜라의 주가는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와 하나솔루션에서 지금 니콜라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니콜라 지분을 6.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하나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하나종합화학의 지분 36%가량을 상장사인 하나솔루션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의 지분을 37%가량 한화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 니콜라 사태가 힌덴버그 쪽에서는 더 추가 폭로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니콜라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듭하면 결국엔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수도 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영국의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함께 수소 충전소를 합작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취소되고 연기되는 상황 때문에 니콜라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니콜라의 CEO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FBI에 체포됐느니 이런 설까지 퍼지면서 결국엔 하방이 어딘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이제 하나와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11월 달에 한화와 하나에너지, 하나종합화학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니콜라 주가가 10불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이제 10불을 넘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 구간 하나솔루션과 하나의 하락 그 추세는 어느 정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50% 이상 하락한다고 해도 하나종합화학의 지분 가치, 니콜라의 지분 가치가 1억 6천만 달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사업군에 문제 사항이 전혀 없고 3분기 영업이익이 1,946억 원, 시장 컨센서스가 1,759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뜬히 넘길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하량이 줄어들었을 뿐 기존 사업 영위에서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제 유동성 거품이 이제 거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락의 빌미만을 찾다가 하나와 하나솔루션 니콜라의 사기 아닌가 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과 거기에 덩달아 투매가 나타났고 이 부분에 이제 바닥 지지가 어딘지 확인해야 될 차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되 지금처럼 투매가 나올 때는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차분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와 하나솔루션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풍제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에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실망감을 줘서 미안하다라고 청와대는 북한에서 시신 아니라 부유물 태웠다고 밝혔다라는 부분이고요. 북남 신뢰 허물어지지 않게 각성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각 들어온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에 대한 속보였고요. 다시 좀 저희 신풍제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2,650% 올랐습니다. 네. 올해에만. 그러니까 작년에 6,000원대 기준으로 하면 이게 가늠이 잘 안 될 정도까지 네. 고점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하필 왜 지금이냐 이거죠. 지금 16만 원대에 블록 딜을 한 거예요. 신풍제약이 자사주를 팔 때는 보통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팔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업계에서 그냥 나와 있는 거고 저희도 기사 쓸 때 그 부분을 참고하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이런 일이 나오고 나니까 주가는 여지없이 지금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새 동안 제가 방송과 이제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차익 실현을 언제 할 것인가 그 이유만을 찾고 있다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렸습니다. 결국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3월 저점이 7,480원이었고 9월 고점이 21만 원을 돌파함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2,500% 이상, 2,600%, 뭐 수치상으로 2,750%까지 저점과 고점을
계산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고평가라는 부분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자사주 매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도 이 부분 정도의 주가면 자사주를 매각해도 된다라는 시그널,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매각을 하면 기업에서 R&D 투자나 연구개발이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이 블록딜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블록딜을 받아간 쪽은 이제 어떠한 더 큰 계획이 있는지는 차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코스피 시총 30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SO일보다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나금융주주가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인데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46억을 했다 그래도 시총 10조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적당히 먹었으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숫자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유동성, 개인 유동성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이제는 동학개미에 기댄 B2, 빚개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거치면 여지없이 투매가 나오고 더 떨어지고 반대 매매가 지금 300억 이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에는 너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과 성장 모멘텀, 실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투자 습관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너무 고점 2000% 이상 급등 종목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매매 습관이 꼭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신풍제약 사건을 통해서 신풍제약의 급등락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희도 보면서. 네. 예, 저희도 너무 놀라워서 볼 때마다 그리고 참 요즘에 이 신풍랜드라고 부르는 일도 있고 아무튼 뭐 1년 영업이익이 20억인데 100년치 영업이익을 이번에 한 번에 그렇죠. 얻어낸 거니까 네. 얼마나 좋은 곳에 잘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가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네. 코로나 때 뭐 BBIG로 해서 게임이 마지막에 딱 들어갔고요. 지금 성장주다 그러는데 이게 연말에 신작 발표들 있고 배그로 유명한 회사도 지금 배틀그라운드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회사도 여기도 뭐 시총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신규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IPO 전정 시대이기 때문에 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아도 괜찮다라고 뭐 크래프톤인가요? 배틀그라운드 기업 네. 그런 이야기들 블랙핑크와의 뭐 콜라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지없이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결국엔 게임 시장이 조금 더 커진 모양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의 강자들, 넷마블이나 이런 부분들, NC소프트, 결국엔 이런 부분의 실적 호조로까지 이어진 거고요. 일일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1인당 하루 이용 시간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실적은 전망이 밝다라고 요약해보고 싶고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BBIG 이제 인터넷 게임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수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엔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수적으로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점 영역에서 실적과 실체가 확인된 부분들 그리고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신작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넷마블은 이미 7개의 대제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요. 그 이외의 기업들에서 신작 출시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좋은데 결국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당장의 접근에서는 위험하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넷마블, 이제 빅히트 엔터의 상장 이슈가 넷마블의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되면 업계 전반에 게임업계 전반에도 시너지가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수목금토일입니다. 오늘까지 매도를 하면 아마 추석 때 돈을 그렇습니다. 인출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나가는 금액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네. 당연히 나왔고요. 추석 이후에는 좀 심리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혹은 월요일부터 뭐 이런 네. 기대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 트럼프와 민주당의 서로 강경 대응들도 있고요. 이러한 대내의 변수로 인해서 지수 조정이 시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코스닥에서는 외인들의 매수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미 증시 선물이 어느 정도 보합권 이상, 강보합권 이상에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우리가 추석을 지난 이후에는 대내의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합의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에 기대어서 이제는 빚 개미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사용할 자금들 지수 하락에 의한 반대 매매가 300억을 넘었다는 것은 10년 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스마트해졌다 그래도 이 신용 공여를 통한 투자는 진짜 보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매매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폭도 더 키웠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적과 실체와 모멘텀이 있는 투자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정밀 타격하듯이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 그리고 추석 이후 내년 초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매매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서 상승 채비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소재 부품, 소부장 이야기 나오고 있었고요. 시총 대비 현금 비중이 높고 배당력도 아직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실적과 성장 모멘텀 확인만 하신다면 하반기 추석 이후 내년 초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허반석 위원은 마감 임박 60분 시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모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네, 돈모 리포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일 잘 가고 있다. 종목들이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운영 원칙 살펴보고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종목 공개는 매주 월요일은 확실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언제 또 공개를 할지 모르지만 잘 보시라는 얘기겠죠. 종목 공개는 방송에서 2종목 공개합니다. 편입될 종목, 한마디로 2종목 중에 한 종목을 편입을 하는데 그 종목은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한 뒤에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네, 누적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수익률이 올라가네요. 무려 124.4%,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초반에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화성까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도 적게는 7%에서 14%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체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모두 다 잘 나갔고요. 레몬은 18%.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뭐 써니전자까지. 써니전자 또 잘 가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얘기들. 예, 보유 종목들입니다. 써니전자는 2.7%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들 AS를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미증시 역량으로 이제 강하게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굉장히 잘 올라오다가요. 좀 전에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한 12시 반부터 해서 추세 꺾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데 금요일 오후장은 보통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이 괜찮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금요일 장도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월요일 장에 좀 조정이 나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장 특유의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뭐 속보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한국과 북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고조감은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수급이 빠지면서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 보면 써니전자가 오늘 아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5,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하고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테마 관련주라는 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괜찮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밀어주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정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 지금 가격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너무 큰 돈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 하락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시장이 이제 9월 2일부터 미 증시 이제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금 추세대 하단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역시 추세 하락을 지금 깨고 내렸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는데 이 추세를 지금 깨고 내렸거든요. 그리고 전저점 부근 2300포인트를 지금 지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미 증시 선물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에서의 십자가 모양, 보통 십자가는 그 교회 꼭대기에 걸리잖아요. 교회 꼭대기에 걸렸다는 게 자체가 이제 고점이라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건데 제가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분봉으로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고 이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 내려간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내려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종목들 여러분 오늘같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반등을 계속 활용을 해서 뭐 여기서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시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S맥인데요. S맥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N자 하락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돌파한 자리 부근에서 지금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할 가능성 있냐?
아직은 가능성은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 부근이긴 한데 추세를 여전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 아직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관망하는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세 벗겨내게 되면 1,900원까지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와줬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900원 시세 나와주고 조정 눌리는 자리에서 그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담아가실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HN, 현재 이제 PG 관련사로 게임 관련주 하반기에 신규로 이제 출시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추천드린 날부터 이제 한국 증시가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전저점 부근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저점이 딱 오늘 저점을 딱 찍은 자리가 전저점 부근이에요.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전저점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64,000원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가급적 7만 원짜리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림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전저점 부분에서 돌린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에는요. 일단 나스닥은 1만 포인트까지 빠져야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물 흐름이나 단기적인 흐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추세 전환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방으로의 시선을 저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1만 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220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NHN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더 저점에 매수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자세 유지하시고요. 전저점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 축소를 좀 했다가 다시 64,000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지랩인데요. 뉴지랩은 지금 나파모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했던 가격대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돌파를 하고 이번에 내려오면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돌림이 만들어질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하락 트렌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지기 전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눌림이 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봉인데요. 눌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크게 오른 종목들 많지만 이 정도 지금 뉴지랩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 후발주 같은 경우들은 시세 크게 너무 심하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그림에서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질 가능성 높은데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는 관망 그리고 이후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눌림이 만들어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은 지금 좀 전에 시황 설명드리면서 써니전자 그러니까 대권 테마주들 아닌 이상에는 분할로 모아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 AS 자세히 들어봤고요. 돈놀이포트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 지금 찍고 입장 바로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돈놀이포트 편입 종목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도 계속해서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